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즈 코로나도 처음이잖아요. 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온라인이냐 대면 교육이냐 하는 어떤 양자택일의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는 클래서머를 만나보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에피소드네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마지막이라 그런지 더욱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김동욱 교수님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자 LJ 인화원 자문, 성균관대학교 온라인 교육 전문위원이십니다. 학교와 기업에서의 교수 설계와 역량 개발 등의 분야를 하고 계셔서 오늘은 왠지 다양한 질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기업 내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범위가 어떤 것인지 저희 네.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예, 설명해 예. 주실 수 있어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업 교육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네. 먼저 모든 직원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의 전 계열사, 전 부서의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공통 교육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 직급, 조금 더 집중. 그쵸. 어떤 특정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 그런 교육 과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상시 학습 제도,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받은 교육을 업무에 진짜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용어로는 업무 전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배운 내용을 내가 하는 일에 잘 써먹는가, 네, 이런 어떻게 부분이라고 실행할 수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올라온 질문 중에 에드텍 관련한 질문이 있네요. 이 질문은 대단한 악어가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에드텍이 성장해가며 기업 교육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제 비대면 전환이라고 네. 하죠. 기존에는 이제 기업에서도 직원들이 특정 날짜에 특정 기간 동안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네. 집체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왔다면 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바뀌고 혹은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해서 온라인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즉 직접 만나서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반반? 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트렌드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그런 네. 또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교육 과정은 굉장히 길고 또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컨텐츠 몇 주간 이렇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주를 이루었다면 네네. 이제는 짧은 동영상 그리고 짧은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학습자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원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골라서 듣는 또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하나로는 이제 어떤 지능형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학습자들이 이렇게 어떤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공부를 하면 그 학습자들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약한 부분,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인공지능이 이제 컨텐츠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게임화의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강의를 들으면 포인트를 받는다거나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게임적인 요소들을 이제 교육 과정에 넣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에듀테크 플랫폼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즘은 뭐 X세대 또는 뭐 MZ세대 뭐 이런 이름들로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 네네. 세대마다 특징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이 90년대들과 일하기 이런 책이 이제 자기 네. 개발 그 분야에서 그렇죠. 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실제로 기업 교육에서도 이런 세대에 따라서 다른 커리큘럼 고려해야 하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 세대들은 우리가 전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유아 시절부터 네네.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이미 학창 시절부터 경험을 했고 네. 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고 네. 또 이제
최신의 에듀테크들이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을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거부감이 없어서 유리하겠죠. 그렇죠. 유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친숙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들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전 세대는 조금 혼자 이렇게 학습을 하고 조용히 이제 발표도 최소한으로 하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MZ 세대는 자기 생각도 당당하게 좀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기업 교육에서 학습 활동을 만들 때도 조금 학습자 중심적으로 네. 자기의 의견을 표출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과제를 준다거나 하는 혁신 전략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네. 사습이 네. 물어보신 질문인데요. 학습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졌는데요. 학교에선 학습 효과에 대한 트래킹을 하겠지만 기업에서는 교육 효과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나요? 그리고 근로자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네네. 그 평가의 목적 자체가 어떤 인사 그리고 그 승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직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직속 상사의 관찰이라든가 무섭네요. 아니면 잘 돼 있죠. 네,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 시험을 본다거나 예. 아니면 각 직원들마다 그 부서 내에서 참여했던 또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 가치로 잘 환원이 되고 그게 실제로 프로젝트들이 성공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비대면 시대, 온라인 네. 교육 시대에 또 새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학생들의 그 직원들의 로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동영상을 얼마나 시청했는지, 늦진 않았는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딴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잘 모이고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는 그런 IT 팀 있잖아요. 네네. 기술팀. 과 이제 협력을 해서 그 데이터들도 받아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었던 데이터와 통합을 해서 다 분석하고.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당신이 이렇게 목표로 했던 이런 학습 목표를 잘 이루어서 이제 업무에 잘 적용하고 이게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지능형 플랫폼 좀 더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팬데믹 이어서 이번에 위즈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즈 코로나도 뭔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2020년에도 뭔가 막막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네, 아무래도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비대면 교육이 가진 그 네네. 장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것과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교육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잘 조합하는 어떤 전환적 사고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온라인이냐 대면 교육이냐 하는 어떤 양자택일의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둘을 조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기의 분야에서 잘 조합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혹시 교육을 하면서 정말 효과적이었다 또는 뭐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 두 영역으로 좀 네. 재미있는 사례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가상현실 플랫폼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게임 플랫폼을 활용해서 직원 교육에 활용한 사례인데요. 네. 이제 미국의 월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지점도 많고 미국 내에서 네, 큰 크기 마트.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이제 직원들이 이제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고객 응대라든가 네. 아니면 월마트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유통 시스템 같은 것들을 빠르게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관리해야 될 직원도 많고 이제 그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트를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마트 네. 내 공간을 네네. 직원이 네네. 이제 자기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캐릭터로 들어가서 네.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고 지금 이제 온라인 세상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온라인 네. 상에서 가상현실 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와서 이 물건을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키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이제 그런 게임화와 이제 가상현실이 이제 만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네. 아니면 BGF 그 기업에서 네, 네. 메타버스 워크샵, 메타버스 워크숍. 예, 메타버스 네네. 워크샵을 진행을 해서 이제 직원들끼리 다 같이 이제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네. 서로 이야기도 하고 과제도 풀고 프로젝트도 하면서 이렇게 팀워크를 다지는 뭐 그런 것 사례들도 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직원들이 이제 학습을 하거나 이제 문제를 풀면 이 직원이 더 이제 익혀야 될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고 이런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그리고 미국 기업 중에서 그리고 딜로이트 이제 컨설팅 그 네네. 기업에서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교육이란? 제가 희망하기로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교사들이 직접 이렇게 발로 뛰지 않아도 많이 이렇게 모이고 분석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생의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내주고 이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 유용한 어떤 열쇠로 사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30년 뒤에 또는 뭐 50년 뒤에 네. 그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뭐 학교 네. 또는 뭐 교실 네. 이런 교육 현장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가 실제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가 네. 집에 앉아서 느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대신 학생들의 생각, 자기가 어떤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형 이상학적인 공간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현실 공간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가상 공간 안에서의 어떤 지적인 활동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은 마지막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지 네, 영광입니다. 네. 네, 함께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이런 게 마이크로 러닝이 굉장히 잘 실현된 경우가 아닌가. 네. 클라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그 여기에 좀 기여를 했다는 게 굉장히 네. 영광스럽고 한데 네, 네. 마지막 에피소드라니 네. 좀 더 연장 안 되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마지막이긴 하지만 뭐 클래썸은 뭐 이어져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게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을 답장해 주신 아마 반응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래썸머 프로젝트를 이번 편으로 끝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국적 또 다양한 분야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도 시야도 많이 넓힌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정말 다뤄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플립러닝 오늘은 뭐 이렇게 에드텍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또 기술을 잘 다룬다고 해서 미래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는 그 변해가는 환경을 이제 발을 맞추면서 시대를 발을 맞추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거 저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비앙이었고요. 궁금할 땐 클래썸 바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